일상 속의 시사를 다루는 방송 2. 이런저런 세상사를 알 수 있는 방송 3. 30분만 집중 4. 사오정. 갑자기 사오정? 사오정 모르세요? 시사와 오늘날의 정치. 의진씨,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러게요, 충록씨.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그쵸? 사오정에서의 재회는 약 한 달 만인 것 같습니다. 벌써 그렇게나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와, 정말 시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 열일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사이 중간고사도 끝났고 중간고사가 끝나고 MT도 다녀오고 정말 재밌는 일상을 보냈죠. 그만큼 세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요새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우픈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나요?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이 시작된 지 일주일 동안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었는데요. 엊그제 갑자기 박지원 의원이 국회의원 의석수를 300보다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은 커져만 가고 있는 거 맞죠? 네, 게다가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벌어진 충돌 이후 여야 사이 벌어진 고소 고발 사건도 문제랍니다. 이 사건에 있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 현재까지 고발된 국회의원만 97명에 달한다죠? 97명이요? 네, 그리고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서 무더기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도 못할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어느 지역에서 몸싸움이 나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시달리고 있는 사진을 본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이 25명, 바른미래당이 7명으로 뒤를 이었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많아서 검찰에서 모든 고소고발건은 수사할 수 없다며 8일까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 것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지휘 내릴 사안을 구별할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아, 맞아요. 저희가 사오정에서 많이 다뤘던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 고소의 대상이 됐다죠? 정말 어떻게 수사가 마무리될지 궁금해집니다. 충록씨, 근데 요새 좋아하는 게임 있으세요? 저요? 전 원래 게임을 잘 안 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요새 정말 크아 B&B 모바일에 푹 빠졌는데요. 어렸을 때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한 번쯤 해보셨죠? 우리나라에 크아를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 크아 B&B 모바일 나왔을 때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별로라서 금방 지웠답니다. 별로였다고요? 네, 실제로 넥슨 매각에 있어서 모바일 게임의 기대 이하의 성적이 영향을 끼치는 듯한데요. 5월 15일 넥슨이 입찰을 앞두고 있죠. 네, 맞습니다. 현재 5월 15일 입찰을 앞두고 있는 넥슨은 4월 말에 탈게임 사업을 한 아마존과 디즈니에 한 차례 인수 제안을 한 적이 있었지만 아마존은 응답하지 않았고 디즈니는 거부 의사를 밝힌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추측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현재 넷마블과 컨소시엄 대신 MBK 파트너즈의 단독 입찰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매각을 앞두고 갑자기 하던 사업을 정리하거나 모바일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하고 있죠. 근데 서비스 종료는 좀 흔한 일 아닌가요? 네, 근데 그 서비스 종료의 시점이 한 번에 겹치고 있다는 것에 전문가들은 집중하고 있답니다. 매각을 앞두고 갑자기 그런 시기 우연히 겹친다는 게 자연스럽단 말이 되긴 어렵죠. 15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 인수되냐에 따라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미래가 바뀌기도 하니까요. 딱 일주일 남았네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죠. 버닝썬 사건의 승리가 성매매와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첨부되었습니다. 정말요? 사건이 일어난 지는 한참은 된 것 같은데 구속영장 발부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네요. 2월 27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2달이 걸렸죠. 네, 승리가 구속되지 않는 이유에 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성매매 알선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생각보다 형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래 걸렸군요. 경찰의 보강 수사도 더해질 전망이니 이제 승리는 끝난 걸까요? 아마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휴, 정말 저희가 방송을 쉬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방송은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조금 더 가벼운 주제로 진행이 되면 어떨까 싶답니다. 어이 의진 씨, PD님이랑 텔레파시도 통하시나 봐요. 네, 무슨 말이죠? 오늘 사오정은 PD님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생활 속의 꿀팁이 될지도 모를 이슈 한 가지와 요새 길거리를 거닐다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수막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요. 평소보다 가벼운 주제들이네요. 그 꿀팁은 뭔가요? 지금 알려드릴 순 없고 힌트 한 가지 드릴까요? 네, 힌트 좀 주세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이 정도면 충분히 힌트가 된 것 같죠?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이슈 달려볼게요. PD님은 오리역 근처에 사시는데 항상 길에 가는 길에 보면 노란색 자전거가 길에 세워져 있어 저 자전거는 뭘까?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노란색 자전거라. 왠지 노란색 하면 카카오가 생각나는 건 저뿐일까요? 사실 저도 카카오가 생각나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자전거는 카카오티 바이크라고 해요. 아, 카카오에서 이제 자전거까지 서비스를 시작했군요. 네, 하지만 현재 성남시와 연수구에서만 시범 운행 중이고 앞으로 시범 운영을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카카오티 바이크가 이슈가 되는 건 뭐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분쟁 많은 카풀 서비스보다는 쉽게 받아들일만 하고 이슈가 되는 공유경제의 대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많은 분의 예측 때문이랍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자전거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죠? 의진 씨, 혹시 카카오티 앱 쓰시나요? 네, 당연히 쓰고 있죠. 택시 잡을 때 그 앱을 안 쓸 수 없죠. 카카오 자전거의 서비스 기반은 카카오티 앱인데요. 집이나 회사 근처,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가까운 거리 이동 시 편리함을 강조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렇게 가까운 거리를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정말 편하긴 할 것 같아요. 혹시 자전거를 타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기본 요금은 1,000원이며 15분 이후부터 5분간 500원씩 추가 요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 이용 시 10,000원의 보증금이 필요하고요. 오, 정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서비스 내용을 봤을 땐 일반적인 자전거는 아닌 것 같던데, 맞나요? 네, 이 자전거는 전기 자전거라서 일반 자전거보다 되게 앞으로 슝슝 잘 나간다고 해요. 그 슝슝 잘 나간다는 건 피디님의 경험담인가요? 그런 것 같으시더라고요. 저는 이 자전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서비스 지역이 확충돼서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길에서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답니다. 그럼 세상이 조금은 푸르러지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또 이 자전거도 비 오는 날의 관리나 고장 등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택시보다 훨씬 저렴한 요금으로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얼른 용인시에도 카카오티 바이크가 설치되어 사용해보고 싶네요. 어느 별에서 왔니 내 맘 가질러 왔니 나만 알아보게 살짝 궁리만 될 순 없니 어떤 여자를 좋아하니
완이라니까 뭔가 이런 매력도 믿는 것 같긴 하지. 그런 성격마저 넌 내 스타일이야 딱 내 스타일이야 미워할래도 못해 난 You make me fall in love with you. 어느 별에서 왔니 내 맘 가질러 왔니 나만 알아보기 살짝 궁리만 열 순 없니 You got me exo exo. 어느 별에서 왔니 내 맘속엔 왜 왔니 왜 이러니 my darling 날 꼭 곁에워야 하니 깊이도 미치죠. Hit me boy 시간인가 내 사랑의 깊이도 깊어져가 나를 봐줘 hit me boy. 하늘에서 떨어졌나 봐내 맘을 다 뺏으라고 내 맘에 난리 나게 하지 말고 그대 빨리 와줘. 어느 별에서 왔니 내 맘 가질러 왔니 나만 알아보기 살짝 궁리만 열 순 없니 You got me exo exo. 아까 충록 씨가 말한 그 요새 현수막들에 엄청 널려있다던 그 문구,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설마 의진 씨 지금까지 사오정하는 내내 그것만 생각하신 건 아니겠죠?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믿어드릴게요. 혹시 특례시 이야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역시 저네요. 충록 씨, 특례시가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럼요. 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2018년 10월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명시된 개념으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이상에 걸맞은 행정, 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죠. 지금 특례시가 뉴스에서도 그렇고 자주 들리는 이유는 이번에 꽤 많은 시가 특례시로 승격할 거기 때문이라는데요. 용인과 옆 동네인 성남이 그 후보가 되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용인과 성남뿐만 아니라 수원, 전주, 청주, 고양 등등 여러 시가 특례시로의 승격을 바라고 있답니다. 아마 각 시마다 특례시가 되면 따라오게 되는 혜택과 지역의 변화 때문에 열렬하게 특례시로의 승격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죠. 네, 특히나 용인의 경우에는 2016년에 인구 100만을 돌파하며 수원과 고양시에 이어 인구수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장 급격하게 성장한 도시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이런 용인시가 특례시가 되면 재정 수입이 약 2천억 원 가량 증가할 수도 있다고 해요. 2천억이요? 그럼 그 돈으로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개발 사업 추진까지 가능해지는 건가요? 네,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백군기 용인시장은 특례시 재정을 통해 재정이 확대된다면 급격하게 인구 유입으로 점점 심해지고 있는 교통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죠. 아, 네. 저도 도로, 철조망 및 상하수도 설비의 확충에 노력을 기울일 거라는 내용을 본 것 같아요. 맞게 보셨네요, 의진 씨. 저는 사실 왜 특례시가 되면 좋은지 잘 몰랐는데요. 여러 뉴스를 보니 특례시로 승격이 된다면 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주거 지원비나 사회복지비가 늘어나 시민들에게도 큰 혜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혜택들을 두고 이 지역들에서 현재 많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답니다. 성남시에서는 인구 100만을 유일한 조건으로 한 단순한 특례시 지정 기준 때문에 많은 논의가 열리고 있죠. 네, 맞아요. 지난 4월 성남 특례시 지정과 관련된 토론회에서 실질적으로 성남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행정 수요를 책임지고 있으나 단순 거주 인구 100만이라는 제약 때문에 특례시에서 배제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한편으론 다른 문제도 있죠. 아마도 성남과 분당 사이에 빈부격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많은 분당의 주민들은 예산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분당보다는 성남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지역인 창원에서도 창원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 바람을 타고 경남도청을 진주시로 이전하자는 요구가 불붙고 있어요. 창원의 특례시 지정에 동의한 만큼
도청과 향후 특례시가 같은 공간인 창원에 있을 필요성이 있느냐는 점을 지적했죠. 네, 또한 전주에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의 수가 지난 1일 목표했던 30만 명을 넘어서면서 현재 50만 명 정도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전주시에 얼마 전에 그 특례시 지정을 위한 서명 강요 논란도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일주일 정도 전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위해 30만 시민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동원이나 강요를 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는데요. 어린이집에 서명지가 뿌려지기도 하고 고등학생들이 집단으로 서명을 하는가 하면 시청 노조 홈페이지에 강요당한 것 같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죠. 정말 특례시 지정에 많은 관심과 논란이 중심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방자치가 걸린 일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휴, 특례시 지정에 있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어느 지역이 특례시로 승격하게 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버틸 순 없다고 휑한 웃음으로 내 어깨 기대어 눈을 감았지만 이제 말할 수 있는 건 너의 슬픈 눈빛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나에게 말해봐
오늘 방송은 평소보단 조금 가벼운 주제들로 찾아뵀는데요. 가벼웠던 거 맞죠? 그럼요. 평소보다 스피디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조금 더 가벼운 주제들을 섞으면서 사우정이 듣기에 부담스러운 방송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아니죠, 충록씨. 공지는 드려야죠. 저희는 다음 주 휴방으로 인해 다다음 주인 22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안녕! 안녕. 지금까지 제작 이서영, 기술 유강현, 진행의 이충록. 박의진이었습니다.